지난해 뉴욕시 강제 퇴거가 전년 대비 3배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어린이 보육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의원이 혼잡 통행료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 한국학교가 미 동북부 어린이 동요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뉴욕시 강제 퇴거가 전년보다 3배 정도 급증하고 파산 신청 건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뉴요커의 살림살이가 극도로 힘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발표한 2024 소득과 주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퇴거 건수는 12,139건으로 2022년 4,109건보다 2.95배 폭증했습니다. 또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5,947건으로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되며 36.7%가 늘었고 전국 평균 개인 파산 증가율 16.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기준 연방 빈곤선 이하의 비율도 0.3% 상승해 18.3%로 증가하는 등 팬데믹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2022년 5.7%에서 지난해 5.2%로 0.5%포인트 낮아졌고 이는 2020년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뒤 2021년부터 3년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또 2022년 기준 뉴욕시 가구의 중간소득은 74,694달러로 명목소득으로는 9.8%,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으로는 3.5% 각각 상승했고 렌트 세입자 가구의 중간소득은 59,891달러로 명목소득으로는 12.2%, 실질소득으로는 5.8% 각각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어린이 보육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의회는 예정된 아동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뉴욕시의 어린이 보육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 따라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초기 아동 교육자금 삭감을 철회할 것을 아담스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삭감이 어린이 보육 위기를 심각하게 가중시켜 중산층 뉴욕 시민들의 도시 이탈을 촉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동을 위한 시민단체 CCC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가족의 80%가 어린이 보육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가정 중의 일부는 어린이 보육 비용이 가정소득의 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연방 기준을 훌쩍 넘는 20%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육 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초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이 공립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보다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육 전문가들은 시와 주정부가 보편적 보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 통행세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뉴욕주 하원 의원이 혼잡 통행료 시행을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동료들에게 함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마이클 테누시스 뉴욕주 하원 의원과 니콜 말리오타키스 의원 등은 어제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 의원들에게 뉴욕시 혼잡 통행료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MTA 이사회가 혼잡 통행료 시행을 최종 승인해 혼잡세 시행을 단 2달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의원은 시행을 저지할 마지막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말리오 다키스 의원은 많은 민주당원들은 정책에 반대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것이라고 말을 했으며 테누시스 의원은 상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서명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처드 데비 뉴욕시 트랜짓 사장은 혼잡 통행료로 인해 창출될 150억 달러의 수익을 상기시키며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보다 좋은 투자 방법이 있다면 얘기하라며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는 오는 6월부터 맨하탄 60일가 아래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학교가 제22회 미 동북부 어린이 동요대회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학교가 오는 5월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2회 미 동북부 어린이 동요대회에 참가할 1학년에서 8학년 한국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이며 뉴욕 한국학교 또는 동요대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동북부 어린이 동요대회는 미국 땅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노랫말과 선율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되어 온 전통 있는 대회입니다. 동요대회 대상 수상자에게는 뉴욕 총영사상이 수여되며 대상 및 최우수, 우수,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장학금 등이 수여됩니다. 뉴욕 한국학교의 김경희 교장은 동요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동요를 배우고 부르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동요 대회라고 하니까 대회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반드시 최우수상을 받아야 된다, 상금을 받아야 된다, 이것에 많은 목표를 두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동요대회를 저희가 주최하면서 보면은 학생들이 한국의 동요와 노랫말을 배우면서 즐겁게 하자라는 게 취지인데 불구하고 학생들이 너무 많은 긴장을 하고 즐기지 못하는 그런 동요대회가 계속 되어 왔는데 네. 학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동요대회에 많은 상품과 상금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닌 즐겁고 재미있는 동요대회를 만들고 학생들이 동요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노랫말과 가사를 생각하며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교장은 또 올해 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밝히며 학교는 공동체와 가정이 함께 녹아들어 있는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학교의 교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교사로서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는 즐겁고 재미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단순히 학교라는 교과서, 선생님 이렇게만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공동체, 가정, 학교가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함께 발전해 나가고 즐거운 놀이터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22회 미동북부 어린이 동요대회는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뉴욕 한국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브루클린 퀸스 익스프레스웨이가 오는 주말 보수 작업으로 임시 폐쇄됨에 따라서 뉴욕시 교통국이 우회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토요일 오전 2시부터 월요일 새벽 4시까지 아틀란틱 애비뉴와 샌즈 스트리트 사이 퀸즈행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BQE가 보수 작업에 따라 임시 폐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국은 해당 기간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으며 교통국 웹사이트에 차량 이용자들을 위한 우회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폐쇄되는 진입 램프는 65번가 3애비뉴, 6애비뉴, 프로스펙트 익스프레스웨이, 해밀턴 애비뉴와 아틀란틱 애비뉴의 램프입니다. 또 캐드맨 플라자, 브루클린 브릿지, 맨하탄 브릿지 출구 램프가 폐쇄됩니다. 이번 보수 작업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보수 작업의 일환으로 최종 보수 작업은 오는 6월 1일에서 3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62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이 세금 보고 마지막 날인 어제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62만 달러를 벌었으며 이는 지난 2022년 58만 달러, 2021년 61만 달러보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소득 80% 정도인 48만 6천 달러는 대통령 연봉과 부인 질 여사의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월급이며 나머지는 펜션이 3만 5천 달러,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5만 4,600여 달러, 인세 등이 4천여 달러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의 23.7%인 14만 6,629달러를 소득세로 납부했으며 교회와 의료기관 등에 2만 477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원천 징수를 통해 14만 6,580달러의 세금을 냈지만 부족해서 334달러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또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45만 380달러를 벌어 소득의 19.7%인 8만 8천여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지난 4월 11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 4월 5일 비교적 늦게 세금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추행 입마그 의혹 사건으로 어제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치적 기소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뉴욕 카운티 지방 법원 앞에서 이 기소는 정치적 기소이며 미국을 향한 공격이라며 자신은 여기에 있는 게 자랑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처럼 검찰의 기소를 미국을 향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등 재판을 효과적인 선거운동 도구로 사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판 첫날인 어제 검찰 측과 트럼프 측은 배심원 선정 작업에 돌입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 한 명의 배심원도 선정하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양측은 예비 배심원으로 소환이 된 96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으며 이 재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배심원 선정을 주관한 후안머천 판사는 이 재판에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요청했고 96명 중 50명 이상은 이에 호응, 이들은 즉각 배심원에서 배제됐고 나머지 예비 배심원을 대상으로 약 40여 개의 질문을 했지만 모두 배심원 결격 사유가 발견됐습니다. 배심원은 검찰과 피고 측이 모두 합의해야 하며 재판이 열리는 맨하탄 지역은 지난 2020년 대선 때 87%가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한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트럼프 측은 배심원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 과세 강화 등에 힘입어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시건대가 지난 4일부터 5일간 1,0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41%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2%를 넘어서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 경제정책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애플을 상대로 경쟁 훼손과 소비자 선택 제한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최대 28%까지 높이고 부유층이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도 미 국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5명 중에 4명은 경제적 고통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물가 상승을 지적했으며 특히 식료품과 차량,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최고 부자 도시는 뉴욕이며 샌프란시스코가 부자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인 및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 조사 결과 뉴욕시에는 억만장자 60명을 포함해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부자가 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시 100만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는 지난 10년간 48%, 즉 1.5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자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100만 장자가 30만 5,700명에 달했고 세 번째 부자 도시는 로스앤젤레스로 21만 2천
2,100명에 달했지만 뉴욕시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는 IT 업계의 대부들이 거주, 억만장자가 68명으로 뉴욕시보다 10% 이상 더 많았습니다. 이외 시카고의 백만장자가 12만 500명, 휴스턴이 9만 900명, 달라스가 6만 8,500명 등의 순이었으며 시애틀, 보스턴, 마이애미, 오스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미 전체 백만장자는 555만 명으로 전 세계 백만장자의 37%에 달했고 최근 5년간 백만장자 증가율은 35%로 중국의 2배에 달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14일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4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로 추천된 37명을 후반기 이사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54명의 이사가 선임됐으며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타이드 등 대표적 세제 제조사인 프록터앤갬블은 자사의 포드 타입 세제 820만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름팩에 포장된 제품에서 지퍼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시작된 어제 트루스 소셜이 신주 발행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18.4% 급락, 상장 첫날 사상 최고치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검사가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8년 임기의 판사로 임명돼 선서식을 갖고 판사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아이오와주의 한 커뮤니티 컬리지 기숙사에서 19세 한인 유학생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헨리 키신저, 마이크 폼페오 등이 몸담았던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 합류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주 엑세스 카운티 몬클레어에서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이 괴한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7분입니다. 뉴욕 한국학교가 오는 5월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2회 미동북부 어린이 동요대회에 참가할 1학년에서 8학년 한국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4월 20일까지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뉴욕 총영사상과 장학금 등이 수여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노랫말과 선율을 알리는 이번 동요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